네, 지난 6월 22일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기본요금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박선호 부회장, 그리고 IT동아 권명관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 기자께서는 이제 자주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부회장님은 지금 한국 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게 이게 이동통신 그 대리점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점 판매점들이 판매점들. 전국에 한 2만 6천 개 정도 네. 있습니다. 저희 골목상권들이죠. 네, 네. 골목상권들을 대변하는 조직이고 단통법 시행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형 유통망 반대 투쟁하고 그다음에 단통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어떤 조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이죠. 이동통신 유통이라는 것은, 유통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는 게 대리점이 있고요. 대리점은 직접 이제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직영점이라고 하죠. 직영점이죠. 네. 그리고 그 대리점과 어떤 위탁을 맺은 판매점들. 있고. 뭐 동네 가보면은 뭐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하상가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판매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대리점은 이제 본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사의 직영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어디 뭐 KT 직영점, 상암동에도 KT 직영점이 있어요. 광화문 올레스케어처럼 직영점이 거기는 이제 본사에서 나와서 그냥 그렇죠. 하는 거고. 아예 그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직영점의 그 퍼센트는 별로 안 되죠. 높지 않죠.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직영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유통망이라고 해서 하이마트라든지 삼성 모바일, LG 뭐 그 베스트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홈플러스, 그다음에 뭐 롯데마트, 이마트 등등 해가지고 이 대형 유통망이 엄청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단통법 하에서 골목상권들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가? 저희는 뭐 통상 한 50% 된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40% 가까이. 그 전에 한 4, 5년 전, 6, 7년, 7, 8년 전만 해도 골목상권이 한 70, 80% 됐습니다. 그 영역을 대형 유통망들이 이제 재벌사 대형 유통망들이 야금야금 장식해오고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유통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 기자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통신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얘기 다 이어왔었죠. 그 전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이어졌어요. 국민들이 비싸니까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뭐 통신비 인하 이거는 정책?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OECD 국가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가계 통신비 전체 가계가 벌어들이는 그 비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통신비가 비싸다 싸다 이걸 떠나서 전체적인 그 지출 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으니까 이걸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핵심 주제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돼야 하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있죠.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아까 몇 시간 전에 이제 마감했다라는 기사를 좀 제가 접했는데 일단은 글쎄요. 기본료 폐지에 너무 단어가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안 된 거죠. 네, 이제 사실 뭐 기본료 폐지는 일정 부분으로 이제 뭐 기초수급 대상자나 생활이 좀 어렵거나 뭐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료 폐지를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게 이제 의견을 좀 내는 거고. 일단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는 지금 그 선택약정 요금제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휴대폰을 살 때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부회장님께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할인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는 게 지금 현재 20%예요. 그거를 25%로 좀 상향하는 선택 요금 할인제. 네, 맞습니다. 그건 근데 그 약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약정 기간이 끝난다면 할 수 있고요. 그 가입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사가 내놓은 보조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요금제에 대해서 할 거냐 요걸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상한율을 좀 한 25%를 올려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이 통사들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년 약정,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약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가입자 수가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거의 되고 태반이네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25%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네. 다 적용을 하면서 올려야 하는 거냐, 아닌 거냐. 전에 했던 사람들 어떡하느냐. 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거를 바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전산 처리를 바로 좀 적용을 해서. 근데 이통사 입장에서 그건 좀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그럼 내놓은 게 선택 약정 할인제예요. 네, 결국은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네, 거죠. 그렇죠.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 아니죠, 아직. 아직은 아니죠. 근데 뭐 그러나 하여튼간에 뭐 9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 만약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미래부에서 지금 이제 공문 형태로 이통사한테 보내게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 예, 해라. 25%를 좀 상향하는 공문 형태로 내보내면 그 공문을 받는 즉시 이통사에서는 법리공방으로 좀 가봐야겠다. 소송하겠다, 뭐 그런 예, 거예요. 뭐 가처분 소송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많이 좀 머리가 복잡하실. 박선호 부회장이 업계 쪽에서는 지금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뭐 굳어진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정도면 거의 다 뭐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럽죠. 사실은 네. 이제 지금 통신사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핵폭탄이 전 터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일단은 이명박 정권 출범할 때 이제 대선 공약으로 통신요금 20%, 가계통신 30%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0원, 네. 뭐 타산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1,000원 할인한 거. 1,000원 할인으로 그러니까 선방한 거죠, 통신사들은. 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 정부고 그다음에 네. 그 당시 통신사들이 어떤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네. 보는데요. 네. 근데 1,000원 할인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그 통신사들이 했던 얘기가 한 7천억 정도, 지금 계산하면 7천억 정도의 그 이익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사 수입은 거의 이제 전부 요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6천만 명이 이제 1,000원씩 곱하면은 7,200억이 나옵니다. 7,200억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 네. 3사의 순이익은 14, 15, 16년도 보면 1조 뭐 6천억에서 3조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늘어난 추세 단독법화해서. 네. 근데 이제 그걸 곱하면 5천원만 단순 계산을 하면 5천원만 내리면은 네. 그냥 이제 이익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통신요금을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요금 내린다는 게 상당히 통신사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11,000원을 내린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악을 했었고 사실은 저희 이제 문재인 당선 직전에 저희한테도 협회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선공약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왔었습니다. 이쪽하고요. 네네. 어차피 중소기업 형태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의견을 좀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반영하겠으면 반영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뭐 11,000원 이나안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서 저희는 그냥 무시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급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고 대형유통망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좀 뭐 자급제는 좀 빠진 걸로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네. 이 통신료 기본료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통신사 받기 어려운 어떤 그 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약정 할인제라는 카드를 내놓은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기본료라는 거를 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시장이니까 시장 뭐, 특히 네. 이제 정부의 행정지도나 뭐 기타 어떤 그 규제를 통해서 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격까지는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죠. 결정할 수 플리즘 없거든요. 기반의 뭐 사실은. 정책이라는 말이 안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생사효탈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니까 통신사들은 뭐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일부 미방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중재에 섰었어요.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다. 뭐 그건 폐지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도 아니고 기본적 폐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번에 11,000원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그 선택 약정 할인제 25%, 25%.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네. 어쨌든 6가지 공약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선택 약정 할인제. 할인제 25%로 네. 이제 지금 하는 거. 그다음에 2만 원으로 보편 요금제 두 가지 같아요. 지금 네, 나오는 뭐 건. 200분 통화에다가 1기가 정도. 1기가. 3만 원대 요금을 이제 2만 원으로 그렇죠. 내려달라. 3만 원 정도 요금을 좀 한 2만 원으로 네. 2만 원을 2만 대가 아니고 2만 원을 네. 고정해서 2만 원 내려가는. 그래요, 아예.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것도 미래부에서 추산하는 게 4조 6천억의 통신비 절감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택 약정이 1조. 그 다음에 이제 보편 요금제가 한 2조 2천억. 뭐,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그렇죠. 뭐 한 5천억. 뭐 이렇게 그래서 망 공유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걸 내놨는데 이게 그 시장에서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저항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 갈등이 이제 이 불똥이 저희 이제 유통업계 튀어가지고요. 네. 저 유통업계가 아주 그냥 피바가지 뭐 좀 흔한 그래요? 피바가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통신사에서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오니까 저희를 볼모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래저래 해서 힘들고 네, 욕만 알겠습니다. 얻어먹고 네. 할 바에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회선 사업자만 하겠다.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통신사 나오는 거죠? 네. 내부에서도 거기 좀 이따가 부회장님 말씀 나오죠. 그럼 선택 약정제 할인제하고 그 우리 부회장님은 보편요금제요. 거의 지금 네.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멘붕인가 봐요. 상당히 지금 멘붕에 그러시니까 오셨어요. 말씀하신 톤이 아주 그냥 그 선택 약정 할인제하고 보편 요금제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 쪽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거여서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보편요금제와 25% 상향 할인도 올해 안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이게 정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 그래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9월 되겠다, 11월 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만 되어 있는 건데. 단정적으로 뭔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 시점이. 이거 이대로 바로 되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걸 행정지도로서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도에서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측에서 만약에 이걸 시행하겠다라고 공문 형태로 보내면 네. 지금 이 통사들은 바로 이제 법정 공방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유통업계 쪽에서 뭐 볼모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상 이제 골목 상권에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택약정 요금제 상향을 하고 보편요금제가 나왔을 경우 이 통사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많이 그 앞에 줄겠죠. 어떤 상황을 다 모든 걸 떠나서 그러면 이 수익이 줄은 거에서 어디서 보존을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3사를 얘기하는 거네. 네, SK, 네. LG, KT 네, 이동 네. 3사. 예. 이 통사에서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요금제에서의 약간 문제를 손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가 소비자들 탓이 이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을 보존하기 때문에 유통망에 다시 손을 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러한 하신 유통 거고요. 이제 골목상권의 유통 네. 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수익에 대한 줄어드는 것을 어디서 보존을 할 거냐라는 이슈는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원가 공개거든요. 이 그때 원가를 말씀하셨죠. 어디서 공개를 그건 해야 안 되느냐. 하겠죠. 아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유영민 비밀인데. 장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 원가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영업 비밀로 좀 보존해줘야 하는 건데 근데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국민연금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통 3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안에 있는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그 정부에서 한번 그 안에서 있는 자료를 보고 나서 검토를 해볼 수는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영민 장관께서는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보면 당연히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흐름만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투자 그 흐름만 알게 되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고 어디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함께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특히 이제 새로운 개혁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동통신요금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니까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된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는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선호 부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가 내놓은 안 선택 약정제 할인제라든가 보편요금제라든가 뭐 SK에서는 받겠다 그런 거죠, 그건요 지금. 하여튼 아니죠, 이런 지금. 형식으로 아니죠. 가면 안 받아요? 네네. 하여튼 뭐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동 3사라든가 독점 대기업에서는 이익을 안 줄이려고 하니까 유통 이익을 줄여서 하여튼 간에 자기네들은 손해는 안 줄이고 유통 마진은 없애겠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통신사에서는 이 선택약정제 20% 못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1조지만은 이게 이제 30%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 가면은 요금의 30%니까 지금 알프라고 해서 평균 사용량이 한 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3만 5천 원 되면 만 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20%면 분명히 또 30%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본료 폐지하고 뭐 틀릴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이제 선택약정 보조금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보조금은 이제 그 단말기에 싸게 지원받는 거고 하나는 요금 받는 건데. 이거를 통신사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12%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거죠, 사실은. 그 20%라는 건 상당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싼 단말기에서 많이 사긴 하는데 어쨌든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약정으로 다 몰려갈 것이고 그게 30%를 가면 완전히 그거는 단일한 요금제로 가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 상황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급제 얘기가 나온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입자가 대리점에 가서 요금제 어떤 핸드폰을 산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금제에 대한 할인과 그리고 단말기에서 제조금,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 그거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소비자가 지금 가서 가입하려면 여기도 가격을 한번 비교해봐야 되고 여기도 가격을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대부분은 이제 앞에서 추천해주는 이걸 하시면 좀 더 쌉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그 뒷단에서의 어떤 백마진이라든가 그 판매 장려금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또 줄이고 상대방한테 좀 더 주고 그리고 뭐 페이비라 그래서 현금도 돌려주고 정말 암암리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폐를 한번 없애보자 해서 시행했던 게 단말기 유통법이었고요. 그래서 상한제가 나왔던 건데 보조금을 딱 어느 정도 상한을 하자는 거였죠. 지난 2년 동안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통사들의 약간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소비자들 이익은 없었고 소비자들은 모두가 저렴하게 핸드폰을 그러니까 저렴하게 통신비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영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는 결과적으로만 나왔으니까 이거를 없애보자라는 게 이제 완전 작업제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없애겠다는 거죠, 아예. 유통망을 없애겠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진료는 의사에게 하는 건데 제조사는 핸드폰을 팔고요. 그 다음에 개통은 이통사한테 하겠다 이거인 거죠. 지금 구조는 제조사가 핸드폰을 만들고 나면 이통사가 다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유통망에서 그걸 뿌려나가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선택약정과 보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는 휴대폰을 정가에 팔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두가 공개된 가격에서 다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통사로 가서 개통을 해라 이거죠. 통신비만 받아라라는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게 바로 완전 작업제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통신 3사의 독과점 이익과 영향력이 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도 불신하게 되는 거고 모든 계층에서 사실은 통신사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곱지 않죠, 사실. 물론 유통망도 거기에 또 일부 또 같이 묶여가지고 사실은 뭐 호객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그 작업제가 작업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동통신 골목사건분들한테 단통법 만들어질 때도 단통법만 되면 가계통신 문제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2년 전에. 3년 전에 단통법 되면 해결된다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단통법 후 한 5천 원 정도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5만 2천 원, 14만 7천 원. 거의 미미하게 사실은 줄은 형태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그 통신사들은 독과점에 고착화되고 더 강화되면서 시장은 경쟁 기능을 잃고 활력을 잃어버렸고 유통망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한 10여만 냈던 유통망이 지금은 뭐
종사자들이 지금 한 6만에서 8만 정도. 자급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보세요? 자급제는 이제 그 똑같은 거죠. 자급자만 되면은 저는 뭐 달콤한 희망 고문이라고는 보고 소비자 있습니다. 입장에서 유통 마진이 없어지니까 더 싸게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한다면.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또 시장에 또 개입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면 될 것이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통법 똑같이 자급제가 돼서 단말기는 단말기도 경쟁하고 요금 요금대로 경쟁하면은 소비자한테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분리를 하더라도 경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쟁이 없으면 시장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론 보조금을 자급제가 되면 보조금을 쓸 수가 없죠. 쓸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기업에 의해서 이 뭐 가격이 결정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보조금 쓸 수 없으니까 단말기는 비싸게 사고 근데 과연 요금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려갈 것이라고만 얘기하지 실적으로 그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간단하게. 많지가 않죠. 권 기자하고 부회장이 간단하게 얘기 듣고.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 본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보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조금 부분을 아예 뗀 어떤 가격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지금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어떤 달콤한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조자들이 다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유통사들이 또 담합해서 요금을 오히려 유통이 도매나 소매 중에 없는 것보다 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부터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건 뭐였냐면 분리공시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나오게 되는 가격대를 다 모두가 알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들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대해서 이제 비싸다 싸다를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투명하게 가는 단계에 있는 선상에서는 밟아야 하는 전철이다라고 보고요. 또 유통망은 당연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대는 그 중간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모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비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유통사나 제조사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부회장님도 그 문재인 정부 지지하시는 분 중에 저기 정치 성향이니까 골목 성권 사실은 보호해줄 줄 알고 지지했는데 그래요? 지금 제일 먼저 싸울 대상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국민 토론과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신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60조의 어떤 그 시장인데 그 여러 어떤 경제 주체와 이해 관계자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뭐 제조사, 통신사, 그다음에 유통망, 뭐 알트폰업자, 뭐 그다음에 정치권, 시민단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조가 사실은 쉽게 이게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통신사는 과거의 어떤 그 독점적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도 내려놓고 유통망도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서 내려놓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그냥 대토론을 해야 된다. 이거를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 통신사에서 유통망을 폭탄 던지고 유통망은 제일 힘이 약한 자 아닙니까? 결국은 유통망을 다 드러내겠다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시간이 좀 적어서요. 문제는 대기업 문제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기존의 독과점 대기업 문제 어떨 것이냐. 박선호 부회장 그리고 IT동아 권명관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